제3장 초연불 괴공 3화. 지철은 수혁의 말에 경악을 금치 못한 얼굴을 하였는데 그의 얼굴은 매우 불기스름하였다. 아니, 무슨 그런 섭섭하신 말씀을. 앞으로 존칭에 주의하길 바라는데. 수혁은 조금 천천히 말을 잇는다. 난 말이야, 지금도 여간 어색하지. 나보다 내가 나이가 많아 보이는데 한참은 어려 보이는 나에게 극존칭을 하고 있단 말이지. 지철은 수혁의 느린 말로 조금 지루했다. 앞으로는 쓸데없이 고 조상님하며 운운하지 말고 그냥 공자라는 말로 나를 지칭했으면 하고. 무조건 복종, 알았지? 절대 복종이야. 절대 복종이라. 아이고, 저라고 뭐 편하겠습니까? 한참 어린 조카 동생 같은데. 내가 너의 조카 같지? 허걱. 순간 지철은 너무 놀라 자리에서 쓰러졌다. 자신이 혼자 생각하는 것을 수혁이 지적한 것이다. 난 참고로 속마음의 말까지도 알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앞으로 특별히 유의하도록. 내가 너보다 나이가 한 1000살 가까이 많다는 것을 명심하도록. 지철은 다른 말은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자신의 속마음까지 알고 있다니. 지철은 조금 난감했다. 그래서 수혁에게 급하게 질문한다. 정말입니까?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니. 아니, 무슨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하긴 1000년이면 가능도 하겠군. 아무튼 그만 말하고. 너의 조상 33대 자손 관조 심장 말이냐? 또. 지철의 생각에는 4대 신장이 떠오르고 있었다. 아니, 나의 속마음을 정말 아시네. 다른 사람의 속마음을 아시면 무슨 재미로 살까? 나가서 세상에서 사람들과 사시면 약간은 속아서 살아야 근심이 별로 없으실 텐데. 그런 걱정은 하지 마라. 난 1000년을 산 사람이다. 너의 근심은 헛된 것이야. 아무튼 궁금하겠구나. 너희 조상은 입적했다. 하지만 너무 서운하게 생각지 말아라. 그는 우화등선하였다. 괘씸한 것이 나보다 먼저 우화등선이라니. 싹수도 없어. 요즘 것들은 정말 싹수가 없어. 아니, 무슨 말씀입니까? 그분의 세수는 이미 200하고도 78세나 되었는데 하긴 고 조상, 아니 수혁 공자님에 비한다면 세 발의 피죠. 됐고. 그러니 너의 조상에 대해서는 마음 쓸 것 없다. 수혁은 자손들이 마음을 쓰는 것이 싫었다. 33대 신장, 그는 참으로 어이없게 죽게 되었다는 것을 지철에게 알리고 싶지 않았다. 너무나 순식간에 벌어진 참사. 수혁은 다시 한번 마음에서 그래라도 하였다. 그래, 이제는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냐? 너를 따라 지금 당장 강으로 나가면 되겠냐? 사실 너의 세가에서 보내온 정보가 지난 10년 전 정세이기에 난 정확히 근래의 정보는 별로 아는 것이 없구나. 원이 물러가고 홍무제가 황제가 되었다는 사실뿐이구나. 무림님들의 정세는 어떤지, 서민들과 관은 어떤지 말해줄 수 있겠느냐? 수혁은 진짜 사람들 머리의 생각이나 마음 등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나 지철의 입을 통하여 듣고 싶었다. 연지철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동안 생각을 정리하려고 물었다. 연지철은 수혁의 부탁으로 그간 10년사를 두시진 반 동안이나 일장 연설을 하였고 수혁은 이를 귀담아 들었다. 시대는 바야흐로 격변의 장을 맞이하고 있었다. 나라의 국호가 바뀌면 어떤 사람은 몰락의 길을 걷게 되고 어떤 이는 상대적으로 기회를 얻게 된다. 이러한 시대의 기회를 얻게 된 사람들은 자신뿐 아니라 자손만대로 쇠가를 이루게 될 수도 있다. 이는 역사적으로 증명된다. 지금 시대가 원나라가 망하고 명나라가 세워진 지 불과 2년인지라 무림이나 세도가나 평민이나 모두 기회를 엿보고 있는 풍운의 시대이리라. 수혁과 지철은 석탁에 마주 앉아 있었다. 앞에 청양옥배 2잔이 놓여 있었다. 청양옥대의 끝부분을 잘라서 수혁이 찻잔을 급조하여 만든 것이다. 그러나 급조한 물건이지만 이 옥배는 현세에 너무나 큰 가치가 있었고 자세히 보면 잔에서 깊은 얘기를 볼 수 있었다.
청양옥배는 한서 불침의 능력이 그대로 배어 있었고 오너기면서 차가운 기운도 함께 가지고 있어서 차가운 얼음을 담가두면 녹지 않고 또한 뜨거운 차를 담가두면 차가 식지 않는다. 그럴 뿐만 아니라 옥배 자체 기를 가지고 있어서 내공을 사모하는 무림이라면 이곳에 술이나 차 또는 물을 넣고 장복하면 내공이 자연스럽게 쌓이는 효과를 2배로 누릴 수 있는 물건이었다. 일반인에게는 무병장수를 선물하는 물건이니 무림눈에게나 일반인에게나 귀한 보물로 인식되는 건 당연한 사실이다. 이 자리에 이 두 사람이 없고 다른 사람들이 있었다면 탐욕의 다툼이 반드시 일어났을 것이다. 차를 마시면서 천천히 나에게 정보를 주거라. 지철은 수혁이 찻잔을 만드는 모습을 보고 여간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아무렇지 않게 화공을 격하고 옥배를 만드는 모습을 상상해보라. 얼마 전 수혁이 돌멩이로 술잔을 만들었던 것을 기억하면 된다. 지철은 옥배를 만드는 모습에 기막혀 말이 나오지 않는다. 이 녀석 무슨 꿀 먹은 벙어리냐? 지철은 침을 흘리며 지켜보던 모습에 머리를 흔들며 침을 꿀꺽 삼키며 말한다. 고 조상님, 아니지. 공자님, 이게 무슨 말소리입니까? 무공입니까? 저도 가르쳐 주시면 아이고 머리야. 무슨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람? 수혁은 그냥 가만히 있었음에도 지철의 머리에 딱밤 소리가 났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가만히 있으면서 생각만으로도 살인할 수 있다는 의형살인의 경지가 아닌가. 헉, 의형살인의 경지? 헐, 수혁의 능력은 어디까지란 말인가? 이미 그는 현경의 능력을 넘어선 모습이다. 수혁의 무형지기로 지철은 얼굴이 붉어져 있었고 그 이마는 사람 주먹만 한 혹이 나와 있었는데 그는 매우 고통스러워하였다. 아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는데 그 어떠한 위협도 느낄 수 없었는데 아이고 머리야. 지철은 부어오른 이마박을 쓱쓱 문지르며 눈물을 찔끔한다. 다 큰 어른이 엄결은 못난 것 빨리 너의 이야기를 듣고 싶구나. 엄살이 아닙니다. 저는 이제 공자님의 하이와 같은 은혜로 신화경에 뜬 골수가 되었을 뿐 아니라 제 몸은 금강불괴지신 도건불침의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지철의 엄살은 계속되었다. 하지만 이것 보십시오. 머리가 부어오르지 않았습니까? 내가 고수로부터 쇠몽둥이로 내력이 실려 맞아도 이러지는 않습니다. 소림의 탕지신통, 마교의 마아지도 제게는 아무 소용이 없는 신체가 되었단 말씀입니다. 딱 지철은 코를 쥐고 눈물을 흘린다. 헉, 이런 금강신을 이룬 내가 코피를. 지철의 코에서 쌍코피가 나고 있다. 수혁은 붉은 피를 보고 신기한 듯 바라보고 있었다. 사람이 다치면 붉은색 피를 흘리는구나. 호랑이만 피가 붓다고 생각하였는데 모든 사람도 피가 붓나 보다. 수혁은 자신의 피와 지철의 피가 다른 색인 것을 보게 되었다. 그는 그냥 서책을 통해 읽고 사람의 피와 동물의 피가 붉은색이라고 머리로 생각하고 있었을 뿐이나 지철의 코피를 보며 혁증하였다. 인제 그만 엄살은 피지 말고 자 너의 얘기를 듣고 싶구나. 참 차를 마셔야지. 차요? 옥배만 있는걸요. 무슨 차를 마신다는 겁니까? 수혁은 성문을 본다. 스르른 척. 수혁이 눈짓을 하니 성문이 열리고 잠시 후 메마른 잎사귀 5개가 공중에서 날아온다. 천천히 날아오던 차 잎사귀가 불이 붙는다. 하지만 잎사귀가 타는 건 아니었다. 다만 불이 잎사귀 주위를 타고 있는 듯하다. 갑자기 2개의 찻잔에 머문 불에 쌓인 잎사귀는 가루가 되어 각각의 잔으로 그 가루가 떨어진다. 이번에는 식탁의 표주박, 호리병에 둥실 떠오르고 마개가 떠지면서 호리병에서 황금색 물이 솟구쳐 옥배에 적당하게 떨어진다. 참, 손이 필요 없네. 지철의 생각을 읽은 수혁은 미소를 짓는다. 자신의 행동에 감동하는 지철을 보며 만족한 것도 있지만 지철의 모습이 너무 우습다.
머리 한쪽은 주먹만하게 붉게 솟아올라 있었고 코에 핏자국, 이제 피는 흘리지 않았으나 그 모습이 납대대한 얼굴의 걸작이었다. 간사한 웃음을 짓는 지철은 이내 찻잔을 잡다가 말한다. 공자님, 드시지요. 지철은 수혁을 어른으로 공대하였다. 그리고 수혁의 모습에 의문이 되어 말한다. 공자님 어찌 잔을 들어서 차를 마십니까요? 그냥 입만 벌리시고 허공 선물로 차를 드시면 될 것 같은데 노동의 수고가 있어야 음식이 맛이 있는 법이다. 마땅히 차를 마시는데 내가 수고를 어찌 마다하겠느냐? 아니, 공자님의 성격을 이해할 수 없구나. 예측이 되지 않네. 옥배를 만들 때, 차를 만들 때는 완전 자동으로 하시고서는 마실 때는 약간의 노동을 하신다고. 참. 이제 잡생각 그만하고 차를 마시며 이야기해라. 헉, 수시로 나의 마음을. 네, 무슨 생각을 못하겠네. 후루룩. 허거걱. 아니, 공자님 무슨 차가 세가에서 마신 융정차보다 더욱 뛰어납니다. 이건 황제조차 마실 수 없는 차입니다. 인세에 이런 차가 세상에 존재한단 말입니까? 당연하지 않으냐? 차입은 천년살년실 이파리와 황금 정백수로 만들어진 차인데 나도 차이는 조예가 있어서 기로 기화시킨 차이므로 극상품의 차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너와 나는 이곳을 벗어나면 당분간 이 차 맛을 맛볼 수 없으니 천천히 마시거라. 야호, 이런 횡재거. 아, 감사합니다. 그리고 잠시 뜸을 들인 지철은 얼굴에 광대가 승천하여 말을 잇는다. 저희 연시세가부터 말씀드리는 것이 순서이겠습니다. 공자님도 아시고 계시지만 연시세가는 공자님의 할아버님, 우리 조상의 근원 되시는 연주상 어르신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저희 조상이신 연엽 어르신을 아시죠? 물론 혁 아저씨를 알고 있지. 혁 아저씨, 그렇군. 공자님은 아저씨지. 이들은 본격적인 대화를 앞서 일상의 담소로 즐겁게 지냈는데 공자님도 아시지만 그분은 저희 조상됩니다. 공자님과 할아버님을 보필하면서 충성을 다하셨습니다. 목숨을 건진 은혜로 할아버님이 죽으라면 죽을 정도였다는 말씀을 조상들에게서 들었습니다. 그분의 성격은 대적입니다. 그분은 할아버님의 상수를 그대로 이어받고 열심히 세가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할아버님의 부름을 받고 제1대 관주 신장이 되셨습니다. 수혁은 찻잔을 들고 한 모금 마신다. 그런 후 공자님을 곁에서 200년간 대법을 직접 주관하셨습니다. 지철은 이제 제법 진중하게 말하였다. 수혁은 지철의 말에 지난날 수종관에서 의식이 있었던 시절을 기억해내려 하였다. 저희 세가는 5호 16국 시대를 거쳐 위진 남북조, 수나라, 당나라, 원나라, 명나라에 이르기까지 암중 상계를 장악하고 있고 모든 상계, 정계, 무림계에 모두 영향을 직간접으로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시대를 거듭하며 쌓은 부로 지금의 명나라를 10개도 세웠다 무너뜨릴 수 있는 정도의 힘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철도 말을 하면서 목이 탔는지 한 모금의 차를 마신다. 저희에게 우호적인 나라들은 대대로 왕조를 유지할 수 있었으며 저희 세가가 적대한 세력이나 나라는 즉시 20년도 되지 않고 패망하게 되었습니다. 수혁은 지철의 이야기 속으로 빠져드는데